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월 15일 금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4일 도쿄에서 1502명, 카나가와 985명, 사이타마 455명, 치바 488명, 오사카 592명, 아이치 312명, 효고 292명, 홋카이도 194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6,60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31만 641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31만 1353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사카에서 11명, 치바, 아이치에서 각각 8명, 효고, 히로시마, 카나가와, 시즈오카에서 각각 4명 등 총 64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4,340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4,353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12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52,578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502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1,502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921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578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672명으로 전체의 약 45%, 40대에서 50대는 총 421명으로 약 28%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34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 내 감염이 56명, 직장과 회식에서의 감염이 각각 46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70대에서 90대까지의 남녀 3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6명 감소한 135명, 입원 환자는 133명 감소한 3,133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8만 68명, 누적 사망자 수는 707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사카, 후쿠오카 등 7개 지자체가 긴급사태 선언 대상 지역으로 추가되어 첫날을 맞았습니다. 이날 아침 니시테츠 후쿠오카역에 도착한 전철의 문이 열리자 출근하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정부는 출근자를 70% 삭감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효과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긴급사태 대상 지역으로 추가된 오사카부도 뚜렷한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민간연구소에서 코로나19 제3파인 지난해 11월 종업원 10명 이상의 기업에서 일하는 대략 23만 명을 대상으로 텔레워크의 실태와 과제를 조사한 결과 지역별로는 도쿄가 45.8%로 가장 높았으며 카나가와 34.9%, 치바 26.2% 등 순으로 정부가 요구하는 70% 삭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이 가장 높은 55.7%였으며 학술연구 전문기술 서비스업이 43.2%, 금융보험업이 30.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텔레워크를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텔레워크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가 45.1%로 가장 많았으며 텔레워크 제도의 미정비가 37.4%, 통신 등 환경의 미비가 13.1%, 회사가 실시에 소극적이다가 10.4%였습니다. 이는 기술적인 환경보다는 업무 내용이나 취업규칙의 실시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된 지 일주일을 맞는 수도권의 감염 상황은 도쿄 1,502명, 카나가와 985명 등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며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도쿄는 여전히 감염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신규 감염자가 이대로 계속 증가한다면 2주 후에는 입원 환자가 7,000명까지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하였습니다. 爆発的な感染拡大、これを示す兆候と。医療提供体制が逼迫して通常の救急医療も含めて危機的な状況にあります。 도쿄에서 이날 확인된 입원이나 요양할 곳을 찾지 못해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6,575명. 도쿄에서는 80대 남성이 입원할 곳을 찾지 못해 자택에서 대기 중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코이키 지사는 자택에서 대기하는 사람을 위한 대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療養施設の方でパルスオキシメーターっていうのを一つ一つのお部屋に常備しています。でそれで指のところにパチッと挟むようなものですけれども、これで酸素飽和度が測定できるわけで、これをですねそれぞれ自宅療養の方々にもお配りをすると、食料品の提供などもすることによってお買い物にその間行かずに済むとかですね。ですから健康管理とそれから感染させないための方法ということでまたさまざま改善を重ねていきたいと。
긴급사태는 어디까지 확대되는 것일까요? 감염자 수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정부는 히로시마시를 긴급사태 선언에 준하는 지역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やはりこの広島市の感染を抑え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広島市に対して、準じた措置を取るということで、最終調整をしたいと。名称は決めておりませんが、準じた措置を取る地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準じる措置によってですね、ぜひとも抑え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何か決まったやり方があるわけでもありませんけれども、臨機応変に対応していきたいと。 이에 따라 히로시마시도 음식점의 영업시간 단축의 협력금이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된 11개 지자체와 같은 금액으로 인상됩니다. 当然、感染状況次第では、追加もあ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けれども、全国にする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ですね、東北地方や山陰地方、それぞれ感染が低く抑えられています。そこは慎重に考えなきゃいけないんじゃないかと。 또 정부 분과회 오미 회장은 감염이 진정되지 않으면 더 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これは危機管理ですから、最悪の場合も考えておかなければいけないので、場合によっては休業要請ということも一つのオプションとして、一つのオプションですね、ということはあり得る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 이날 스가 총리와 의견 교환을 한 일본 의사회의 나카가와 회장은 緊急事態宣言の全国的な適用もぜひ検討の中に入れてほしい、検討を始めてほしいということを話しました。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일본에 입국 시 격리 위반할 경우 최소 이름 공개나 외국인의 경우는 추방을 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13일 밤 외국에서 귀국하는 일본인이나 질병치료 등 인도적 이유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일본 입국 후 14일간의 격리 등 코로나19 감염 방지책을 따르지 않는 경우 성명 발표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영국에서 귀국한 일본인 남성이 격리 기간 중 회식을 벌여 감염을 확대시킨 사례를 염두에 둔 엄격한 조치입니다. 앞으로 일본인이나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하면 입국자 전원에게 감염 방지책을 위반한 경우 성명 발표 등 페널티가 있다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감염 방지책으로서는 숙박시설 등에서의 자가격리 및 공공교통기관 사용 자제 등이며 이를 위반 시 일본인은 성명 발표, 외국인은 성명 발표와 재류 자격 취소, 추방 등의 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3일 스가 총리는 11개국 비즈니스 트랙 협정국의 입국도 일시 중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은 질병치료 및 친족의 장례 등 인도적인 이유 등에 한해서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한편 일본인의 경우는 체제지의 감염 상황에 관계없이 입국이 인정됩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영국에서 귀국한 일본인 남성은 입국 시에 검사에서 감염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14일간의 격리 기간에 회식을 하여 동석한 20대 남녀 2사람도 코로나19 변이종의 감염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항공사들은 긴급사태 선언의 대상의 확대 등의 이유로 감축운항은 현재까지 발표를 포함하여 1월 19일부터 31일까지 전일본 공수에서 108개 노선 6,504편, 일본항공에서 83개 노선 5,159편입니다. 또 2월에는 전일본 공수는 106개 노선 9,167편, 일본항공은 91개 노선 11,387편으로 모두 당초 계획의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양사 모두 긴급사태 선언 기간인 2월 7일까지 국내의 모든 노선의 예약에 대해서는 수수료 없이 다른 편으로 변경할 수 있거나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수요 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간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은행의 쿠로다 총재는 14일 열린 전국 지점장 회의에서 일본 경제의 장래에 대해 개선 기조를 찾아간다라는 견해를 나타내는 한편 페이스는 완만한 것에 그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지적하며 필요하다면 주저없이 추가 금융 완화에 돌입하겠다는 자세를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 일본은행 지점장 회의에서 쿠로다 씨는 국내 경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에서 계속 어려운 상태에 있지만 회복하고 있다. 장래에는 완화적인 금융환경과 정부의 경제대책의 효과에 힘입어 개선 기조를 찾아갈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긴급사태 선언 발령 대상 지역이 11개 도도부현으로 확대된 것을 염두에 두고 감염에 대한 경계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선 속도는 완만한 것에 그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지적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한 뒤 필요가 있으면 주저없이 추가 금융 완화에 돌입하겠다는 자세를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수도권 긴급사태 선언 발령이 시작된 8일 후쿠오카 현내 보고요리점에서 2시간에 걸쳐 회식한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사과하였습니다. 礼儀をしちゃいかんねとかご好意無にしちゃいかんねってのが勝っちゃったの、本当にごめんなさい、申し訳ありません。
이시바 씨는 감염 대책을 위해 회식이 5명을 넘을 경우 방을 나누도록 부탁하고 있었지만 가서 보니 그렇지 않았다라며 사정을 설명하고 국민 여러분께 정부 여당으로서 힘든 것을 부탁하고 있을 때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거듭 사과하였습니다. 해당 기사에 대한 댓글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변명하는 니카이 씨보다 훨씬 낫네요. 먼저 사과하는 이 광경이 보기 드물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치가가 사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앞으로의 움직임에 기대한다. 사과하는 건 좋은 것이다. 그러나 잘도 이런 시기에 9명이서 회식을 할 생각이 드는구나. 역시 이 사람도 정치가. 결국 코로나는 다른 사람 얘기구나.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 때에 여러 명이서 보거를 먹으면 맛있을까? 대단한 신분이다. 코로나법으로 국민으로부터는 벌금을 매긴다고 정하고 여전히 국회의원의 회식 규제안은 정해지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 회식도 벌금제로 하면 어떨까? 다음 소식입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은 슈퍼마리오의 세계를 재현한 새로운 테마구역의 개장을 연기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슈퍼 닌텐도 월드는 슈퍼마리오 게임 세계를 재현하고 마리오 카트의 어트랙션 등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테마구역으로서 2월 4일 개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2020년 여름에 개장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연기되었으며 또다시 개장이 연기되었습니다. 이번 새로운 구역은 역대 최고인 600억엔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며 많은 입장객의 방문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에 따르면 새로운 개장일에 대해서는 2월 7일로 예정된 긴급사태 선언 해제 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은 감염 방지 대책으로 입장객 수를 대폭 제한하여 영업 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